한잔 같이 드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예. 받으세요. 네. 자, 이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 민주당 대구 동구의뢰 청년위원장 서재헌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의 홍보 디자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준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서구 청년위원장이고요. 지금 서구의회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달성군의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돌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이제 4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이제 대구 동구을에서 이제 대학생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평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제 구의원에 당선이 되고 우리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청년으로서는 선출직에 처음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청년으로 대학생 위원들하고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대구 시당에 청년들이 제가 이걸 전달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당에서 그런 사회 봉사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구 정말 열악한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시당 위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시 추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통성 있게 발전을 못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청년들이 대구시의 민주당의 청년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의원들 이제 선거철만 되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뭐 어르신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어르신들한테 그 어르신이 계시는 동네에 구의원이 누구세요 하면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약간 뭐 비웃음 정도만 가지고 있지 정말 정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가질 계기가 없었고 또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 그런 문화가 없었다. 청년들이 왜 정치를 참여하지 못할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를 너무 이제 어렵고 이게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되고 이렇게 기성세대로부터 배우다 보니까 내 친구는 나와 다른 정당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가 이제 움츠리고 그러면 뭐 기성정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판만 하지 그 속에서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기성 정치인들이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영향력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들이 너무 정치를 너무 이제 편가르기보다는 뭐 이번에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 때 지방법 분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좋지만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청년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슈도 제안해보자 이런 기성적 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번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구에서 민주당을 하면 왜 민주당을 하냐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여기 땅덩어리 안에 대구라는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 특별하거든요. 근데 대구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은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너는 왜 자유한국당이 하니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거든. 이게 다 이게 세대 간에 그래요? 다 다른데 네. 예, 우리는 우리라기보다 청년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진보를 떠나서 좀 발전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뭐 제 주변은 그런지 모르더라도 조금 이제 왜 너는 자유한국당에 있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이거는 그런 방법적이고 그런 뭐 시대적이고 당의 색깔과 뭐 모두 이런 문제보다는 현실의 벽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출마를 했을 때는
뭐 재반적인 뭐 여력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청년들은. 너는 직장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다른 기성 세대들처럼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거기에서 될까 안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해버리니까 아직은 내가 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만 받아들이지 내가 이걸 도전을 해서 어떻게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 예. 막내분께서 예. 난 이 생각에 어떻게 도전하게 되는지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래야 이야기 한번 네. 듣고 싶네요. 정치 외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저로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돼서 이제 한번 내가 살았던 동네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이 정치에 한번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때- 바꾸고 싶다는 생각 그때 때문에. 회장하면서 뭐 바꿨던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이제 학교 잔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잔디도 알고 또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은 뭐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을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는데 저희 학교는 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을 항상 산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 못 타본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바꿔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공약들 중에 또 학교 수저가 없었습니다. 제 학교는 급식소는 있는데 수저. 예, 수저가 없었습니다. 수저가 없어. 예, 수저가 없었습니다. 이제 또 개인 위생 때문에 그래서 수저가 없었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제가 한번 이제 수저를 별났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수저. 자신감 때문에 바꿨다는 자신감 때문에 한번 더 큰 것에 이제 변화를 한번 노리고 싶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내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요. 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말하는데 뭐 하고 있어? 그래야지 이런 식의 문화가 그동안에 유교 좀 사상이 그냥 많이 사실. 특히나 이쪽 더 심했죠. 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그게 이제 학교에서 조금씩 뭐 토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요. 청년들이 뭉쳐야지 이제 우리 다른 청년 외적인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시스템이 해달라 뭘 해달라고 하면 계속 이런 문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지금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 취업 문제도 있고 부동산 땅값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노인 인구 문제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일인데 이것을 이제 당장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보다는 청년이 좀 해서 같이 이끌고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다 같이 한잔 좀 하시고. 어, 네. 우리 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주제였나? 아니 뭐 중요한 주제 네, 같고요. 그러니까 목 좀 축이시고. 자 우리 청년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청년을 한번 위하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청년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입이 풀리시기 시작했어요. 네.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예. 청년들이 왜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지금 세대 보면은 3포 세대, M4 세대, 이제 88만 원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식어가 안 붙게끔 청년들이 알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M4 세대 하는 게 그 청년이 원인이 돼서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떤 좀 부조리한 것 때문에 예. 드러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청년을 생각하지만
청년으로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30대, 40대 이렇게 청년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풀려고 고민해 본 예.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만들어지니까 정치인들은 나에게 표를 줄 사람이 10명 있고 5명 있으면 10명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안 하고 투표를 안 하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투표를 잘 하시는 거의 뭐 80% 90% 투표하신 어르신들의 이게 시선이 맞추고 제가 이제 또 정당에 들어오고 당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앙당에서 전국 청년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청년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을 위한 예. 실질적인 게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평소에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뭐 단체장은 못 받아요. 단체장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선거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광역의원,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후원회를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그렇지만 이제 선거비가 실제 선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기초의원 다 3천만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놓고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하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예? 사회 마이너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 전국의 청년들이 이 제도만큼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지금 시대에 완전히 이게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참여를 한다는 것이 꼭 선거에 나가고 그런 걸로 연관이 되어서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그냥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밑에서 같이 의견을 제시해주고 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스킬들이 자꾸 쌓이면서 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의견을 제시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됐을 때 채택이 되었을 때 그게 자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근접해 간다고 맞아. 해결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돼서 그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그거부터가 정치에 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열어줘야 되는 이제 기성세대인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청년들에게 제일 좋지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가장 일단 핵심은 기초의원이 됐든 광역의원을 내가 지금 나서서 의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어떤 명제가 됐을 때 돈의 문제가 지금 청년들한테는 가장 절박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의회에서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이 정치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내가 소리를 내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들 시민단체나 그 밑에 어떻게 보면은 에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회에서 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은 정정당당하게 원칙대로 하려면은 돈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 돈의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되고 집에 돈이 없고 이러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정치를 하고 싶어도 그 갈급함에 안 좋은 그 루트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해결점은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자금이다라는 정치 자금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야기 제가 잠깐 그 며칠 전에 이제 서울의 행사에 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스위스인가 그쪽 지역인가 봐요. 그쪽에서는 동네에 좀 이제 젊은 사람이 그 지역에 정말 명문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 주민으로서 이야기를 할 걸
이 젊은 친구를 통해서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친구를 통해서 젊은 네. 청년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지역의 동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의 목소리를 들기 위해서는 조직된 그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당마다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당을 떠나서 대학생들 누구든 청년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서 의제를 한번 고민을 해서 공동 선언문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통로를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청년 성명 발표회, 청년 정치인 성명 발표회 이러면 음. 일반 청년들은 자기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리고 비정치인들 다 모아가지고 당을 떠나서 예 당을 떠나서 모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가야지. 지금처럼 청년 그럼 국민의당 청년, 뭐 민주당의 청년만 계속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해서 일단은 큰 틀로는 청년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건지는 당마다 또 다 가치가 다르고 전략이 다르니까 거기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단계별로 맞지 않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협치 협당하는 예. 건 저도 굉장히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한 80년대 그때쯤에는 대학생이라 하면은 지식인이라서 이제 대학생의 목소리를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그 전 기성세대들이 그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 하면은 그냥 취업 준비생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인식 전환이 필요하죠. 예, 인식을 먼저 전환을 하는 것부터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참여해야지 인식이 청년의 전환된다. 몫이죠. 네. 대학생들 몫이지. 우리 네. 계속 봤던 1987 이런 영화도 그 당시에 진짜 청년이 그때 안 했었으면 뭐 민주화나 여러 개 또 역사도 그렇죠. 바뀌어갈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또 청년이 그 1987년과 다른 행동을 또 뭐 여러 가지 한다면 또 다른 미래가 또 있을 수 다른 있으니까 역사가 또 지금 쓰여지겠죠. 뭐 개인의 청년의 문제는 뭐 일단 청년부터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요 실제로 청년 스스로의 뭐 자가 발전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아까 등록금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 또 얼마나 또 취직이 제일 걱정인데 거기에 정신이 매몰되다 보면 다른 거 안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런 어떤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정의감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다 촛불 들고 추운 데 나왔잖아요. 고등학생도 나오고 우리가 여기 가까운데 228 지금 두리공원에 기념탑이 있는데 1960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독재를 하고 뭐 삼선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청년도 아니고 고등학생 청소년이. 예, 내가 청년으로서 정치를 참여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한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막내부터 네, 막내 저희부터, 열렬 막내. 좋은 문화는 계속 이어가지고 열렬 막내부터 오늘 좀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바꿨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 실업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구 지역이다 보니 구청장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시의원분들 뭐 기초의원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한 정당. 한 정당을 이제 꾸려가고 있기에 왜 못할까?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 문제점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을 되돌려 보니 시장이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이 안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구청장도 안 된다고 하겠죠. 구청장이 안 된다. 구청장이 안 된다니 시의원도 안 된다 할 것이고 다 자기 선배들이니까 한 정당의 이제 선후배 사이들이니까 과연 저렇게 해서 무슨 정치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에 내 하나라도 목소리를 나는 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내겠다라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은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지역구인 이제 달성군이죠. 제일 지금 보수의 보수 집단의 제일 핵심적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기서 좀 바뀌었어요. 네, 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그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것이 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그게 제가 해야 될 노릇이 아닌가.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살림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골목인데 너무 어둡다. 그래서 이제 방범등을 몇 개 또 드린 게 있고 2차로에 사거리인데 세 면만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한 곳은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째 그쪽 주민이 이제 지켜보면서 여기는 무단 횡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해서 언제 이게 신호등이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고 또 직접 찾아오시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 담당인 교통과 책임자도 부르고 해서 그게 노유지기까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이건 내가 이야기가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나 약간 뿌듯한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 주민은 정말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한 건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수막까지 달아줬어요. 고맙다고. 기초에서 잘 해야지 정말 이게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구의원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보면서 스스로도 이제 주민들도 이제 좋아하시고 나도 거기서 뭔가 좀 기쁨도 느끼고 뭐 정치를 해야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거창한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트를 한번 나가더라도 그것도 정치고 지금 저희가 맛있는 석화구를 지금 먹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구입을 해와서 그 일련의 과정들 모든 것들 텍스가 붙고 뭐 세금이 붙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상공인이 됐든 누가 됐든 내 바로 주변, 내 삼촌, 내 친구, 내 청년이 위원 사람들 정말 너무 밀접해 있잖아요, 정치가. 그래서 저는 정치를 그들을 대변하고 싶은 굉장히 소박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발하고 탄탄하게 되어야지 국회에서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준영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의 어떤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토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인사 내천명이라고 그냥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하루를 좀 성실히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하늘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가장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치인이 되면 당락의 문제를 떠나서 낙선이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4살에 이제 올해 40인데 대우증권에 이제 12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작년 9월에 돌아왔는데 그럼 다른 직업을 또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로 해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말씀하셨듯이 정치를 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어떤 참여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다음에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미뤄왔다가 대부분 그래요. 예, 하다가 이제 사실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다른 여러 사건 터지면서 저보다 훌륭한 젊은 청년들이 이런 기회도 없이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도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는데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지나 보니까 그 생활 제 경험 그 예전의 생활 속에서도 뭐 저는 이제 대우증권에서도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연수부에서도 있어봤고 직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에서도 있어봤고 그리고 회사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랩 펀드 매니저에서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나 보니까 스스로 좀 균형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전문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보면 대안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경험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지금 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해서 좀 부족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예, 그 속에서 저도 얻고 하려고 또 더 민주당으로 예, 도전 중에 있습니다. 박수 네, 쳐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 저는 이제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그 저탄장 혹시 아십니까? 연탄 공장. 연탄공장. 예, 네. 그쪽 부근에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었는데, 근데 지금이랑 15년 전에 그 저탄장 부근에 그 반여월 동네는 거의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살아왔던 동네인데 좀 더 크고 발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연탄 공장도 있고 K2 소음 때문에 이제 층수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 왔던 15년 전 모습이랑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았던 동네를 이제 제가 학생회장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정치를 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바꿔보고도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뭐 취업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지금 또 청년이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번 시작하려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감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겁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먹으면 겁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저 어린 만큼 이 어린 놈의 패기로 딱 시작하는 게 지금 시기에서 딱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위하여.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년들 올해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우리 더민주의 청년들의 승리를 위하여 합시다. 예. 야, 더민주 청년들의 승리를 위하여! 자, 승리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자, 그 배지 다 달고 만나세요. 예. 빛이 납니다.